중요한 부산 쟁점들을 짚어보는 유센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 서지원 의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부산 시민들의 관심이 더 필요합니다.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시민단체가 도쿄전력을 상대로 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금지 민사소송이 부산지법에서 진행됐습니다. 시민단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 상황을 예측해 만든 해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800일에서 900일 정도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그 해양 방류수가 도달한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 측은 관련 논문들은 해당 교수의 의견이나 주장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염수 방출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고 그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도 없다며 당사자들 사이 국가가 달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음 변론은 2달 뒤인 오는 3월 15일에 열립니다. 도쿄전력 측이 시간 끌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원전 오염수 방류 시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민사소송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11일에 열렸던 이 민사소송 변론 기일은 단 15분 만에 종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민단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확산 시나리오에 대해서 도쿄전력 측이 굉장히 일관되게 무대응에 가깝게 지금 현재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국제법이 아니라는 점을 좀 들면서 이 재판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관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7월 이제 방류 시점이 결정이 된 상황에서 다음 변론 기일이 3월이거든요. 네. 시간 끌기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는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다가 7월에 방류를 하겠다라고 밀어붙이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과거의 강제징용, 우리 배상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일본이 그 판결에 대해서 따를 의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러한 법리적인 해석을 빌미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실상 피해를 주는 이런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리서치뷰라고 하는 그 조사기관에서 작년 12월 15일부터 3일간 조사를 했답니다. 했는데 시민 1000명 대상으로 했는데 현 정부, 우리 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 방류 문제에 대한 대응이 조금 소극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하여서 좀 이렇게 의견이 70%가 넘는 것 같아요.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니고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산도 나오고 있고 원자력위원회에서도 뭐 논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방류 이후에 대한 대책만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방류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가 간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왔느냐, 국제 무대에 여론을 만들었느냐를 살펴본다면 소극적이었다라고밖에 비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전 문제가 있기까지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전 정권에서 초동 조치, 그러니까 네네. 이 문제가 생겨났을 때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정권이 바뀌면서 지금 들어온 정부에서도 사후 대책에 대한 어떠한 사실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이런 회피성 발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문제는 정치화시키지 말고 우리가 좀 안보 문제, 환경 문제로 접근을 해서 좀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책임의 문제를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일단은 방류를 저지시키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겠지요. 7월 방류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방류가 되고 나면 수산물이나 해양 생태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전에에 대한 사전 대책이 먼저 마련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예산 총 16억 원에 대한 것도 모니터링 조사비 그리고 오염에 대한 전수 조사비로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수산업계도 타격을 받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 의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이제 상반기 업무 보고가 2월부터 시행이 네. 됩니다.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해양농수산국이 소속되어 있는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업무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경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반기 업무 보고를 통해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국제 공신력 있는 기구, 국제 원자력 기구가 있습니다. 네, 네. IAEA. 국제 원자력 네. 기구에서 지금 일본의 오염수가 정말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가 이제 수달 내에 전 세계인들에게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또 전략도 바꿔가면서 정말 일본을 대상으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월에 방류가 예상이 되어 있고요.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에 이제 다시 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주택에서 홀로 살던 70대 남성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습니다. 법에 좀 근거를 해서 경찰청에서 이제 변사자 자료를 다 받으셔가지고 라는 단어가 있거나 아니면 저희는 이제 경찰청에 변사자 자료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잘못된 통계 집계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차이가 과연 정부 어쨌든 시도 책임 있는 기관인데 왜 이런 겁니까? 네, 이제 집계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보건복지부는 경찰청에서 집계한 데이터를 토대로 데이터를 발표를 합니다.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경찰청에서 법리상 고독사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네. 분들만 고독사로 카운팅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로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죽음의 방식도 자살이나 병사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네. 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요, 그 1인 가구, 명확하게 1인 가구만 딱 한정해서 고독사로 이렇게 데이터를 매기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계 방식이 달라서 양 기관이 내놓은 결과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 기관 다 국가기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란스러운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관은 다르더라도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같은 통계를 국민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각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네. 네, 아무래도 이번 통계에서 가장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은 보건복지부는 증가 추세로 본 반면에 우리 부산시는 감소 추세로 봤다라는 네, 것이 네,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있어서 그 수혜 대상에 대한 축소가 이루어질 수 그렇죠. 있고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통계를 통해서 미흡한 점이 도출된 것은 이제 보완을 좀 하고 현실성을 좀 더 부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함께 유일하게 전국에서 고독사를 관리해 온 도시 중에 한 곳입니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자면 열심히 한번 일을 해보려고 사업은 만들어져 있고 2019년에 고독사와 관련된 조례도 제정이 돼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통계적인 부분이나 적극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전문성이 필요했던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으니 네. 지금부터라도 좀 제대로 이 통계를 좀 보완을 해서 실천을 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부산시 고독사에 대하여서 부산시가 발표한 걸 보니까 2017년에는 4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14명으로 꾸준히 줄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찾아가는 의료 지원 사업의 예산이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은 통계가 잘못되니까 예산 배정도 잘못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네네, 있다 보니 네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의 증액과 삭감을 검토했던 위원 중에 한 명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의료버스 사업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그래서 산복도로에 계신 고령층이나 네. 그리고 거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제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의료 데이터도 축적을 하는 의도는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시에서 올해에 이 버스에 대한 증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수를 늘리기 위한 예산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의회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있는 버스로 그 실적을 조금 더 할수 면밀하게 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줄인 게 아니고 네.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니까 이제 이 서비스를 안 하는 거다. 뭐 방치하는 거다라는 또 의혹을 제기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현행대로 유지해서 잘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고독사는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부산시의 어떤 대책, 정책 뭐가 있을까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뭐 우선은 이번 통계에서의 보완책이 나온 네. 것처럼 전수조사를 제대로 먼저 해야 되겠지요. 좀 더 꼼꼼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1인 가구, 고령층 1인 가구 분들께서 사회로 지속해서 나오시고 소통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네트워킹 사업이라든지 대한가족 서비스를 통해서 그 소속해 있으신, 거주하고 계신 구를 네.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센터 방문이나 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지속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계속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고독사 예방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한 3억 9천 정도 투자를 이제 보건복지부에 받아서요. 6개 지자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구, 서구, 동구, 사상구, 사하구, 수영구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는 고독사가 우려되는 분들을 먼저 찾아내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업을 점진적으로 앞으로 늘려서 부산 전역에 16개 단체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저변을 만들면 고독사가 우리가 이 고독사를 네.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030 엑스포와도 상관이 있고요. 또 이 사업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 관광 거점으로 만들자며 부산과 경남, 전남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섬과 갯벌, 해안 등 남해안권의 해양 자원을 기반으로 관광 사업을 공동 발굴하기 위해 남해안권 관광개발청을 출범시켜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발전에 엄청난 계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요. 부산 엑스포의 효과가 남해안 전체로, 남부권 전체로 확산되는. 힘을 보태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남해안 해양 레저 관광 벨트 사업을 포함한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밑그림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인데 부산은 마리나와 크루즈 시설을 갖춘 북항 재개발 지역을 대표적인 인프라로 활용해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화체육부도 오는 2033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부울경과 호남을 잇는 K관광 휴양벨트를 조성하기로 해 남해안 해양관광 사업들의 추진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경남, 전남을 잇는 그런 그 남해안권 해양 레저 관광 벨트. 이름이 굉장히 좀 길긴 한데 내용이 뭡니까? 네, 말씀하시고 이 영상에서도 보신 것과 같이 부울경을 포함해서 이제 호남까지 연결이 되는 이 모든 지역들을 하나의 관광 벨트로 묶겠다.
라는 것입니다. 네. 각 지역에서 이제 좀 상징적인 관광 지점들을 연결을 해서 하나의 벨트로 묶겠다라는 사업인데요. 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이 남해안 관광 벨트 개발 계획은 2000년대부터 시행이 되었던 그렇죠.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2000년도에 개발 계획이 처음 만들어졌고 2009년부터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이 개발 계획이 수정되거나 삭제되거나 변경되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까지는 국토부에서만 발표를 해왔던 사업인데 이번에 해수부에서는 해양 레저를 넣고 네. 문체부에서는 K관광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서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마치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동안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이어져 오지 않았던 부분을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을 해야 할 것을 신규 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 시민분들을 현혹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 20년째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했고 시민들을 현혹시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최초로 선거 공약을 통해서 제안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세요. 네. 그래서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이 함께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시민을 현혹시키기보다는 20년간 잘 진행되어 오지 않았던 사업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는 실패 없이 성공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 짓자라는 의미로 새 단장에서 국민들께 발표를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8일이죠. 이제 그때 부산시장님과 이제 경남지사님 그리고 전남지사님께서 모여서 네네. 상생 협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남해안권 관광개발청도 출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이 MOU를 맺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도 지금 폐기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기 위해서 청을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MOU를 맺으면서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연대를 다시 맺고 네. 그리고 또 청을 또 새로 출범시키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신규 사업으로서의 혹은 본인들의 이제 실적 챙기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시행정의 일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보다는 그동안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짚어서 각 시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부산시가 호남까지 전남도까지 MOU를 체결해서 어떠한 벨트를 조성하는 것은 네. 찬성할 일이죠. 그리고 엑스포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께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전시행정이다, 실적체육이다 이런 워딩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좀 박형준 알러지가 있는 것 같아요. 박형준 시장의 등장으로 두 번의 연이은 선거를 패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박형준 알러지 현상을 좀 겪고 있다. 그래서 시장이 좋은 사업을 해도 응원하고 협조하기보다는 무조건 비판하고 또 이런 전시행정이거나 또 뭐 실적체육이라는 이런 자극적 용어까지 쓰고 있다. 너무 좀 슬픈 현상이다라고 저는 제대로 생각합니다. 해야겠죠. 그냥 워딩을 던지시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엑스포를 끌어다가 또 새로운 사업인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성의와 그리고 그 체계성이 필요합니다. 지속되어 왔던 사업인데 포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뭐 꼭 그렇게 안 봐도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랑 경상남도 그리고 전라남도에서 각각 이런 사업을 진행했을 때 실패했던 사례를 보면 기본 계획 수립이 오류가 되었거나 아니면 네. 재원 확보가 좀 미비되었거나 관계 부처 간의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착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이미 20년 동안 발견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점들을 보완을 하고 좀 수정을 하면서 이제는 지방에서의 이런 소멸 위기도 대응을 좀 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이 동반된다면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너무 슬픈 것이 싸우지 않아야 될 것들로 정치인들이 싸운다는 것이죠. 지역 발전과 영호남의 공동 발전은 싸울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고무적인 것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지사의 네. 공약이었고요. 또 제안으로 우리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께서 화합하셔서 이렇게 세 개의 광역단체가 함께 벨트를 조성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영호남이 하나 되고 지역 갈등도 좀 줄여가는 사업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